전국 비구니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50년을 준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5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한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한국 불교의 발전을 위한 비구니 스님들의 더 큰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조계종 제6대와 7대 종정을 역임한 성철대종사의 이적 25주기 추모법회와 3,000배 정진이 봉행됐습니다. 불교계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 행복바람이 모금 캠페인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진각종단의 대표 축제 제17회 회당문화축제가 처음으로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전국 비구니 스님들의 대표기구인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은 대중에게 더 다가가 새로운 50년을 준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50주년 기념 행사는 불교 전통의식 영산제와 사찰 음식 체험, 다채로운 문화 공연 등으로 풍성하게 꾸며졌습니다. 먼저 조윤정 기자입니다. 6천여 명의 비구니 스님들을 대표하는 기구인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과 포교, 의료복지 환경 개선에 앞장서온 전국 비구니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서울 법룡사에서 특별한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저희 전국 비구니회는 지난 50년 역사와 역대 비구니 원로 스님들께 보여주신 가르침의 지혜를 모아 새로운 원력을 세워 보살도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현재 종단 내 비구니 스님들이 맡고 있는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전국 비구니회와 함께 미래 불교를 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 36대 대한불교 조계종은 비구니 스님들의 종단 참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스님들의 전문성을 살려서 종단 곳곳에 비구니 스님들의 참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 등 각계 인사들도 행사에 참석해 전국 비구니회의 5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가 50년의 세월 동안 축적한 그런 역량을 바탕으로 이제 진일보한 새로운 50년의 시대를 열어가시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비구니회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셨던 역대의 회장 스님들과 집행부 그리고 함께해 주신 여러 스님들께 감사와 찬사의 박수를 보내드립시다. 전국 비구니회는 이 자리에서 50주년 기념 장학금 1,000만 원과 쌀 2,000kg을 강남구청에 전달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비구니회 발전에 힘을 보탠 영가들의 넋을 위로하는 영산제와 법룡사 나라얀 합창단의 축가 공연, 선제 스님과 함께하는 사찰 음식을 주제로 한 뮤지컬 등 다양한 문화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또 행사장 밖에서는 전국 비구니회 17개 지회에서 참여한 프리마켓이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이번 행사의 법요식을 오늘 라디오를 통해 녹음 중계하고 내일은 문화공연 현장을 녹음 방송합니다. 전국 사찰을 이렇게 다닐 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격려 말씀을 해주십니다만은 특히 비구니 스님들께서 정말 제 어머니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저에게 격려와 또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고 해서 제가 그 덕분으로 열심히 방송국 경영을 할 수 있고. 지난 50년간 수행과 포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비구니 스님들의 대표 기관으로 자리매김한 전국 비구니회. 이번 행사를 통해 화합의 의지를 다지고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불교계 중심축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 법룡사 비구니회관에서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전국 비구니회 50주년 기념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참석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 여사는 6천여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 공동체로 자리 잡은 비구니 회의 청정 수행 가풍에 감화의 뜻을 전하면서 불자들과 적극적인 교감을 나눴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6천여 비구니 스님 수행 공동체의 뜻깊은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도 함께했습니다. 2015년 11월 전국 비구니회장 육문 스님 취임식에 참석했던 김 여사가 여성 불교 수행자들의 50년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에도 동참한 겁니다. 가톨릭 신자이지만 삼기유와 반야신경 독송 등의 합장 반배로 불교식 예를 갖춘 김 여사는 반세기 헌신적으로 불교 발전에 기여하고 청정 승단을 이룩해온 비구니 스님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존경하는 전국 비구니 회의의 원로 스님들, 회장 육문 스님, 그리고 비구니 스님 여러분, 불교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창립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법요식에서 짧은 축하 인사로 축사를 대신한 김 여사는 더 많은 메시지를 별도의 축전에 담아 전했습니다. 김 여사는 축전에서 비구니 스님들은 탐진치를 버리고 스스로의 안뜰을 정갈하게 닦는 청정수행으로 비움의 가르침을 줬다며 주어진 자리에서 무량정토를 비질해온 비구니 스님들께 절을 올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포교와 교육, 문화, 복지까지 손길이 닿은 자리마다 부처님의 마음이 빛나고 있다며 비구니 스님들이 세상 곳곳을 비추는 등불 같다고 거듭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김 여사는 또 내가 있으니 너도 있고 너 없으면 나도 없다는 마음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포용한다면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길도 더욱 가까워질 것이라며 불교적 가르침 속에서 남북관계 해법도 찾았습니다. 김 여사는 법요식 참석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교육원장 현응스님, 전국 비구니 회장 육문스님 등 불교계 대표들과 차담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행스님은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에 활동하느라 수고가 많으시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해나간다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현응스님은 전쟁의 위협이 없어져 살기가 편해진 것 같다고 말했고 이에 김 여사는 감사의 말을 전하며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지난해 7월 서울 삼성동 봉은사에서 열린 전통문화체험관 준공식에 참석해 불교문화 계승에 큰 관심을 보이는 등 불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세기 동안 우리 사회 복지와 문화,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전국 비구니의 50주년 행사에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격려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조계종 제6대와 7대 종정을 역임한 성철대종사의 입적 25주기를 맞아 추모하는 법회가 열렸습니다. 해인사 백년항과 성철문도에는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성철 스님 25주기 추모제를 봉행하고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성철 스님의 상좌이자 문도의 대표 원택 스님은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모두가 마음에 큰 공덕을 쌓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스님의 그런 엄격한 모습을 다시 대중들은 그리워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님께서는 우리 신도들은 부처님 앞에서 신심 있는 신도가 되어야 된다. 적어도 하루 108배 하는 그런 신심 있는 신심을 가져야 참다운 불자다. 이런 말씀을 늘 하시고 기도는 자기가 하는 것이다. 앞서 해인사 사리탑전에서는 성철 스님을 추모하는 3000배 정진이 진행됐습니다. 성철 스님은 근현대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으로 우리 불교 정화와 개혁의 밑거름이 된 문경 봉암사 결사를 주도하고 일생 동안 치열한 수행 정진의 삶을 몸소 실천해 수행 종풍을 크게 진작시켰습니다. 근현대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대강백 탄어큰 스님은 어려운 시기에 교육과 역경불사 등을 통해 우리 불교는 물론 우리 민족에게 희망을 줬는데요. 스님의 교육이념과 역경불사의 가치를 고찰하는 자리가 마련돼 큰 스님이 남긴 뜻을 되새겼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국문학자로 당대의 대표적 지식인이었던 양주동 박사는
탄어 스님의 장자 강의를 들은 뒤 스님의 깊은 학식에 탐복했다고 전해집니다. 유불선에 능통했고 불교를 넘어 당대 지식인들의 극찬을 받았던 탄어 스님은 출가 전에 이미 유학과 주역에 능통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어 스님의 은사로 유학자로서도 이름이 높았던 하남 스님은 제자의 이러한 학문적 성취를 알아보고 출가한 지 1년 8개월 된 탄어 스님을 삼본사 수련소의 조교로 임명했습니다. 1년 8개월 만에 이제 출가하신 분을 어떻게 조교로 쓸 수 있느냐 이러는데 그 당시 탄어 스님께서는 출가하시기 전부터 불교는 잘 모르셨지만 뭐 유교나 안 그러면 도가나 이런 쪽에 대해서 아주 해박하신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계셨었고요. 탄어 스님의 교육인연과 현토역회본의 가치와 의를 주제로 열린 탄어 강숙 학술 세미나는 대강백 탄어 스님의 생애 또한 되짚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탄어 스님과 같은 동네에 살며 학창시절 그 앞을 지나쳐 다녔는데 당시에 선지식을 못 알아봤다고 탄식했습니다. 탄어 스님의 부친은 독립운동가이자 유학자였는데 원행 스님에 의하면 전북의 대표적 유학자 강암 선생과 탄어 스님은 집안끼리 각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강암 선생한테 가끔 이제 제가 인사를 하러 가면은 탄어는 잘 있는가?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생 주제에 탄어 큰 스님을 하대하듯이 탄어라고 그냥 이렇게 하는가 이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부친들이 같이 이렇게 기호학파의 마지막 간제 선생의 제자분들이셨어요. 세미나에는 월정사주지 정념스님과 문손인 봉은사주지 원명스님 등이 자리를 함께 한평생 인재불사와 역경불사에 헌신한 스님의 뜻을 기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재양승이라는 이런 큰 화두를 지니시고 인재양승을 하기 위해서 역경도 하시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수도원을 또 개설하시기도 하고 또 시중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곳곳에 다 이제 강의나 또 법문 또 많은 사람을 제도하시는 이제 그런 일생을 사셨습니다. 중앙승가대 교수 자연 스님은 세간에서 탄어 스님을 이야기하면 예언을 먼저 떠올리지만 스님은 동양학 전체를 아울러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족에게 희망을 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양학 전체를 아울러서 이걸 이제 불교식으로 말하면 회통이고 요즘으로 말하면 융복합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면 동양이 다시 쓸 수 있다. 우리 민족에게 희망을 줬던 부분 이런 거는 뭐 엄청난 거죠. 그리고 그러한 부분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교육과 번역 그리고 화엄경이 있는 거예요. 독립운동가 집안에서 태어나 학문적 성취가 남달랐던 탄어 스님은 어두운 시대 교육과 번역으로 불교를 넘어 우리 민족의 앞길을 밝히고자 했던 대선사였다는 평가입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전 조계종 종정 고암당 상원대종사의 입적 30주기 추모달해제가 경남 합천 해인사 용탑선원에서 봉행됐습니다. 지난 1917년 당대의 선지식 재산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고암스님은 1922년 용성스님에게 구족계와 보살계를 수지했습니다. 이후 직지사 천불선원과 통도사 극락선원, 해인사 용탑선원 등 제방선원에서 수선안거하고 해인 총립방장과 조계종 3대와 4대 종정을 역임했습니다. 큰 스님이 생전에 마음 잘 쓰는 것이 질이다고 마음을 착하고 바르게 잘 써라 언제나 그런 당부를 하셨는데 덕화를 항상 되새기면서 그 스님께 누가 안 되도록 부처님께 정성껏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불교계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 행복바람이 모금 캠페인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하루 100원씩 보시하는 불자 100만 명을 조직해 한국 불교의 미를 열어나가자고 호소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조계종의 각 교구 신도회장과 신도단체 임원, 포교단체장 등 종단을 대표하는 제가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중앙신도회와 포교사단이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6회째 행사를 치른 행복바람이 모금 캠페인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워크숍이 천안에서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오늘 415개 사찰에서 약 600여 분의 우리 임원님들이 오셨습니다. 갈수록 이제 숫자가 늘어나서 전에는 대전의 수자원공사에서 하다가 또 경찰청 천안의 연수원에서 하다가 이곳으로 왔는데 내년에는 여기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참석자들은 올해 행복바람이도 거리 모금 캠페인과 ARS 모금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까지 곁들여 제가불자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공존과 조화의 삶이 희석되고 분리와 경쟁으로 각박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자비정신을 실천하고 회양하는 지도자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도 참석해 행복바람이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준 신도회 임원들과 포교사들을 격려했습니다. 수행의 길 위에서 여러분들과 저는 한 도반입니다. 함께 탁마하고 정진하면서 늘 같이 해주시기를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원행 스님은 특히 하루 100원을 기부하는 100만 명의 불자들을 조직해 종단 현안들을 해결하고 종단의 사회적 책임도 함께 해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불자들이 이제 정말 제2의 창종이라고 하는 그런 큰 그 마음을 가지시고 하루에 100원씩 보시하는 우리 불자를 100만 명을 만들자. 그래서 하루에 100원씩 한 달이면 3,000원, 1년이면 3만 원입니다. 원행 스님은 12.7 범란 기념관과 위례신도시 불교문화유산 보조센터, 세종시 불교문화체험관 건립을 시급한 과제로 꼽고 제가불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행복바람이의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는 한편 조계종을 이끄는 총무원과 중앙신도회가 종단의 안전과 미래 발전을 함께 다짐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BBS 뉴스 김현규입니다. 진각종단의 대표 축제 제17회 회당 문화축제가 처음으로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밀교의 전통 기도법인 문두루법이 처음 시연돼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대구 BBS 정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라 명랑법사가 1300년 전 국가수호를 위해 행한 밀교의식인 문두루법이 최초로 시연되고 있습니다. 시연 행사가 열리는 곳은 경주 첨성대 잔디광장에 마련된 회당 문화축제 현장입니다. 매년 진각종 종조 회당 대종사의 탄생지인 울릉도에서 열렸던 회당 문화축제는 지난해부터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종단의 총본산이 있는 서울에서 도시형 축제로 연대 이어 올해는 불국토 경주에서 호국불교의 뿌리를 찾는 축제로 개최하게 됐습니다. 울릉도와 종단의 구심점이 되어 있는 주요 도시를 번갈아 가면서 개최한다는 기본 계획을 염두에 둔 시도였기에 올해는 이 자리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에서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해당 문화축제는 진호국가 불사의 연장성산에서 4가지 밀교 전통수법인 식재법, 정익법, 항복법, 경예법을 실행하는 데 베푸는 의미가 있습니다.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 정사를 비롯해 대구불교 총연합회 회장 동아사 주지 효강 스님과 대구 BBS 사장 법일 스님 등 축제를 축하하기 위해 많은 사부 대중이 함께했습니다. 우리 진각종에서 국가 사회의 안녕과 국민의 행복을 기원하는 문화축제를 열게 된 데 대해서 시적절하며 오늘 우리 모두는 불법이란 하나의 바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더 멀리 삶의 지평을 마련하는 이번 축제의 특별 행사인 문두루법 시연에는 삼국유사에서 전하는 밀교 전래 진호 국가 기도법입니다.
지난 3년간 진각종이 진행한 한국밀교 역사 문화 정리 사업의 하나로 문두루법 시연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행사가 열리는 경주와 인근 포항의 지진 피해를 보듬고 자연재해 없는 지역사회와 국태민안, 남북 통일의 서원을 담았습니다. 이곳 경주에서 열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주 사천 왕사에서 봉행했다고 전해지는 밀교식인 문두루 위법 시연을 통해서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호국정신, 전통문화의 향기를 듬뿍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평소 접하기 힘든 화려하고 웅장한 장엄 등과 여러 체험 행사, 축하 공연 등이 어우러지며 축제의 분위기가 달아올랐습니다. 국토를 사랑하고 국민의 화합을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회당문화축제는 앞으로 종단의 구심점이 되는 도시에서 번갈아가며 개최될 예정입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공익방송 BBS 불교방송 선상신 사장이 서울 조계사에서 대중강연을 펼쳤습니다. 선상신 사장은 미디어 시장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공중파 불교방송의 위상과 역할,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정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와 선지식을 초청해 법문을 듣는 53 선지식 구법여행의 36번째 강연제로 선상신 BBS 불교방송 사장이 나섰습니다. 조계사 불교대학 총동문회 주최로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강연의 주제는 불교와 미디어 포교. BBS 불교방송 공채 1기로 28년의 불교방송 역사와 함께해온 선상신 사장은 개국 당시의 기억부터 떠올렸습니다. 불교계가 역사 속에서 억눌리고 탄압받고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거쳐서 그거를 깨어나기 하기 위한 하나의 모멘텀이 된 것이 바로 불교방송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불교방송 허가를 받고 그 개국을 위한 성금 모금을 전국적으로 하는데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 법회. 그리고 막 눈물을 흘리는 불자님들이 너무 많았어요. 감격을 했어요. 스님과 제가불자 등 불교계의 큰 기대 속에 개국한 BBS 불교방송. 선상신 사장은 불자들의 염원과 기대를 한몸에 받고 탄생한 공중파 불교방송의 위상과 역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교와 관련된 방송 매체가 여러 개 있는데 다 케이블 방송입니다. 공중파라고 하는 것은 무선 전파를 통해서 방송 내용을 송출하고 그거를 수신기를 통해서 받아서 전파를 받아서 보는 게 방송이에요. 케이블 방송은 선을 통해서, IPTV는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거지만 무선 방송은 공중파 방송, KBS, MBC 같은 공중파라고 그러거든요. 공중파 방송은 무선으로, 인터넷선으로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이 전파를 통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방송이에요. 하지만 급격한 방송 환경의 변화와 광고 시장의 지각 변동으로 BBS 불교방송을 비롯한 방송가는 무한 경쟁의 힘든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선 사장은 이러한 힘든 시기에 후원 조직 만공회를 새로 출범하면서 어려운 방송 환경을 스스로 헤쳐나가는 경영 모델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송은 이제 불자들이 주인이 되는 방송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불자들이 지켜주는 방송이 돼야 되겠다 해서 제가 그때부터 월 10,000원 이상 후원하는 공덕주들의 모임, 그래서 만공회라는 걸 탁 만들어서 2015년 12월에 스타트를 했는데 56,500명이 가입했습니다. 선상신 사장은 이제 불교방송이 불교의 미래를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작 여건이 좋아지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불교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한국뿐 아니고 전 세계인들한테 뭔가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 역할은 저는 불교 방송이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제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좀 잘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불자님들께서 불교 방송의 존재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서울 상암동 글로벌 미디어 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BBS 불교방송. 개국 당시의 감동과 환희를 다시 불러일으켜 한국 불교 중흥에 앞장서는 글로벌 미디어로 거듭날 수 있을지 불교계 안팎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한국불교 비구니 스님들의 대표기구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창립 50주년 반백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비구니 스님들은 포교의 천병으로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고 특히 사찰음식 대중화와 대중교화, 복지활동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교계가 이러한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는 배려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당장 전국 비구니회조차 종법기구가 아닌 임의단체여서 법적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종회의원 가운데 비구니 스님들은 10분밖에 되지 않아 참정권 확대 등 종단 운영에 있어 전향적인 고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취임 일성으로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과 역할 강화 문제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씀하셨기에 기대가 큽니다. BBS 불교방송도 비구니 스님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사회 활동을 담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10월 29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